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창호가 예 엄마.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대사를 쳐요. 엄마 죽으면 땅에 묻지 마. 뭐 거의 영화 대사예요. 이게 일반인의 대사가 아니야. 제가 엄마 뭔 말이야? 그랬더니 창호가 엄마는 갑갑해서 싫다. 창호가 너그 애비가 일을 안 한 지 17년이 됐다. 근데 지금도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밥을 차리라고 한다. 근데 밥통에 있는 밥은 안 드신대요. 새로 밥을 하래요. 매 끼. 야. 그리고 냉장고 반찬통 안에 있는 반찬도 안 잡수신대요. 새로 무치래요. 매 끼. 창호가 엄마는 이러고 벌써 50년 산다. 엄마는 산도 다니고 싶고 들도 댕기고 싶은 사람인데 너그 애비를 만나갖고 평생을 이러고 산다. 엄마 죽으면은 장례식도 하지 마. 죽은 날 바로 엄마를 태워갖고 빽가루를 산으로 들러 뿌려버려. 엄마는 갑갑해서 싫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웃지만 슬픔이 묻어나고 근데 누군가 인생을 그렇게 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꼬박꼬박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근데 그거를 은퇴도 없이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한 거죠. 제가 보기에 그건 정말 숭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정이 유지됐고 직장이 유지됐고 세상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성장했는데 문제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외적 성장은 했는데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아, 나는 아이돌처럼 살았구나. 왜냐면은 30대 후반에 아침마당을 했어요. 50, 60대가 주 시청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좋아할지를 계속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해드렸어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야호! 잘 나가! 엄마 우산 올리라고! 아, 진짜.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매번 강의는 오디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싶은 옷도 입지 않았어요. 한복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복 입으면 이상하다고 할까 봐 한복도 안 입고 좋은 시계가 있어도 좋은 신발이 있어도 때로는 그게 소통에 방해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이 일에 최적합화된 모든 걸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서 좋은 성과는 냈고 몸은 깨졌고 마음의 평화도 개인적으로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뭘 하고 싶은가 봤더니 해녀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해녀 부부에게 물질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한 3번 정도 들어가고 나서 아주 간단하지만 신비한 삶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해녀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3m에서 5m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하군, 5m에서 1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중군, 10m에서 15m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상군이에요. 저는 뭐냐면 1m에서 3m를 들어가는 똥군이라고 해요. 그냥 뭐 군도 아니죠. 그냥 똥이죠. 그냥 1m, 3m 뭐 그냥 사람 키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씨알이 굵은 거를 따려면 이건 얕은 바다에 있나요? 깊은 데 있나요? 깊은 데 있죠. 그리고 수경은 유리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보면 1.5배 커 보여요. 그래서 전복이 이만하면 해녀가 보기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서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 꼭 이게 보여요. 근데 올라올 때 꼭 이게 보여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걸 본 지점으로 못 오고 이렇게 가요. 바닷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리를 아니까 올라가다가 숨이 부족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씨알이 너무 굵으니까 다시 숨을 참고 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일시적인 뇌의 산소 공급 중단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뇌가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니까 일단 뇌를 딱 끄는 거예요. 잠깐.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더 강한 의식을 갖고 따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깊이에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간이 또 지나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장 해녀이신 분이 은퇴하면서 후배 해녀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네 숨만큼만 허라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숨만큼만 허라이. 네 숨만큼만 해라. 숨에 욕심을 내지 마라. 안 그러면 질식해서 죽거나 잠수병이 사람 몸과 마음에 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내 숨만큼을 벗어나서 살았구나. 강인이라는 저 굵은 씨알의 전복을 캐려고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걸 캐려고 내가 계속 들어갔구나. 그리고는 굵은 전복을 캐고 내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졌구나. 근데 참 되게 흥미로운 거는요. 해녀의 물질은 되게 간단해요. 숨을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숨을? 네? 아니 뭐라고 얘기하고 틀리면 욕을 먹어버려요. 그냥 숨을. 그래서 들이마셔야죠. 그렇죠. 위에 올라와가지고 해녀들이 그 휘파람 소리 같은 거 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숨이 너무 모자란 상태에서 숨을 쉴 때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참으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몸의 간단한 평화의 건강의 원칙은 인간은 숨을 참을 때가 있고 숨을 쉴 때가 있는 거.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숨을 참을 줄만 알고 숨을 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영혼이 숨을 쉬는지.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멈춰 있어요, 뒤로 가요. 뒤로 가. 아주 잠수야. 잠수. 그놈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있으면 안 된다기보다 다른 데서 숨을 쉬고 이제 남편하고 잠수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잠수병 생기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숨만 쉬고 숨을 안 참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할 말하고 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뒤끝 없어. 나 뒤끝 없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참기만 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숨을 참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숨만 쉬고 숨을 전혀 누군가를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참아줄 줄 모르는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도 참을 줄 알고 숨도 쉴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숨만큼만 살아서 몸과 마음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